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본 내용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사의 CIO면서 설립자이고 전 피델리티 OTC 펀드의 운영력을 담당했던 게빈 베이커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내용을 저희 경험담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처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실전에 나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유형 가운데 자신은 어떤 투자 유형인지를 살펴보시고 이상적인 투자 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 투자자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10년이 넘는 펀드 매니저 경험을 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충분히 실천했다면 속된 말로 저도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내용은 리 프리드먼 쇼어가 저술한 실행의 기술 The Art of Execution이라는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쇼어는 올드 뮤추얼 글로벌 인베스터사의 자산 배분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생각하는 45명의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 운용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패턴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패턴을 피해야 하는지를 분석을 했고, 동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패턴을 유지하고 어떤 투자 패턴을 더 개선시켜야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2015년 9월에 책으로 출간한 것이고요. 이 책을 앞서 말씀드린 베이커 씨가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책에 대한 원본은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번역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들 45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한 투자 종목과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특정 종목, 편입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좌우됐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실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결론을 풍부한 분석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슈어는 운용력들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포지션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포지션 관리를 기반으로 5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운용력들의 손실 포지션 관리는 토끼, 그리고 자객, 그리고 헌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익이 난 포지션은 이익이 난 포지션은 감정사, 침입자로 분류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쌔신이나 헌터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고, 포지션에서 돈을 벌 때에는 감정사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레빗이나 레이더스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하는 투자 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의 투자 유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을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레빗 유형입니다. 레빗 유형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넷 데이비스의 말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옳은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항상 면밀하게 즉 종목을 분석한 이후에 손실난 포지션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고 합니다. 폐색이 짙게 드러진 토끼들의 이야기에는 똑같은 두 명의 악당,
즉 미스터 마켓과 그의 그 조수인 그 미스터 언럭키가 그 등장합니다. 그 시장 때문에 그리고 그 운이 나빠서 손실이 났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투자자들 치고 자신의 성과가 그 부진한 이유를 시장 때문이라든가 나쁜 운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과가 부진한 경우 고객들에게 이러한 변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좀 생각해보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한 투자자들은 두 가지 모두를 늘상 그 핑계거리로 대견합니다. 이 내용을 그 기술한 그 베이커의 친구이자 멘토인 그 스티브는 그 투자에는 숫자와 변명이라는 두 가지밖에 없으며 첫 번째가 없으면 아무도 두 번째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난 포지션에 관한 다음의 통계에서 그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의 그 결과로 측정한 손실을 그 기록한 그 종목 941개 가운데 3%에 해당되는 그 32개 종목만이 매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처음 매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기 전에 매수하는 활동인데 그 소위 물타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물타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 이상 하락한 131개 종목 가운데 단 21개 종목만이 나중에 1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운용력들은 손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위대한 그 투자자들의 덕목이라고 말을 하나 본데 책에서는 결코 그 투자자들이 레빗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손실난 포지션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그 어쌔신 유형입니다. 어쌔신 유형의 그 투자자는 손실을 재빨리 그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어쌔신 유형은 주가가 20에서 33% 정도 하락할 때 손실난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매매 패턴은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손절매보다 더 큰 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거짓 선호에 속지 않도록 해줍니다. 데이터를 보면 10% 미만으로 하락해서 매도했던 손실난 포지션 422개 종목 가운데 59%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라는 것 손절매 기준은 너무 타이트했다는 것입니다. 슈어가 손실난 포지션 946개를 분석해 본 결과 펀드 매니저들이 손실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후에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상대 수익률을 분석을 했는데 이때 33% 이상은 하락한 후에 포지션을 정리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나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어쌔신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후 6개월 내에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20% 미만의 손실률을 기록한 포지션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초 매수한 이후 6개월 내 손실난 포지션의 64%를 매도를 했고 초기 매수한 이후 12개월 이내 손실난 포지션의 83%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손절매 기준은 손실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쇼어는 2006년에 프레치니가 연구한 것으로 더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발표되었던 처분 효과와 뉴스에 대한 반응을 인용한 바 있는데요. 즉 프레치니는 가장 높은 수익률은 손실난 포지션을 가장 높은 비율로 처분한 투자자들한테 나타났고 최악의 수익률은 손실난 포지션을 가장 낮은 비율로 처분한 투자자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사냥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꾼 유형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포지션을 늘려서 전체 평균 손실 규모를 낮추는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속칭 물타기를 하는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책에서는
사냥꾼 유형과 관련된 통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어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45명의 그 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사냥꾼 유형일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필자는 사냥꾼 유형의 그 투자자에 대한 그 통계를 보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던 투자자들은 그 대부분 그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했던 그 포지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냥꾼 유형의 투자자에 관한 내용이 극히 한정돼 있어서 필자는 그 파워 트위터인 존 햄튼이 그 트위터에 올린 When do you average down이라는 그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그 필자는 그 자신이 읽어본 그 관련 그 내용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존 햄튼이 그 물타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 최대 누적 손실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그 기술이 노후화된 그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그 물타기 기준을 그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필자가 생각해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들은 매우 그 강력한 그 기준이고 반드시 그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책을 그 요약을 했던 그 베이커는 여러 차례에 그 걸쳐서 그 물타기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2012년과 2013년에 그 엔비디아 그리고 2012년에 그 페이스북에서 그 이러한 그 물타기를 통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커 씨가 그 앞서 말씀드린 1번과 2번 기준을 충족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그 펀드를 그 관리하면서 그 손실난 종목들을 특히 그 손실난 종목 관리에 주력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그 1, 2번 기준을 그 충족을 했다면 저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그 상승장이 진행되었던 그 지난 2, 3년 동안에 대략 10% 이상의 그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 베이커 씨는 넥스텔 인터내셔널과 어크레티브 헬스 종목에서 이들 종목이 마이너스 3.5% 이상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크레티브 헬스의 그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햄튼의 물타기 기준에서 규제 리스크가 점증하는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기준을 첨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으로서 언제 사냥을 멈추고 물타기를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그 첨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논리들이 모든 시점에서 그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 비이성적이 된다는 수많은 그 행동과학으로부터의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포지션 관리에 대한 원칙과 행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레이더 유형입니다. 그 레이더 유형은 이익을 재빨리 취하기 위해서 승자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이러한 그 매매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는 그 우리가 이미 그 알고 있는 승리 전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그 66%에 해당되는 611개 종목은 20% 미만의 그 수익률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그 매도를 했고, 이 가운데 그 370 종목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었다고 합니다. 토끼 유형의 그 투자자들은 종종 그 침입자 유형의 투자자들과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성공한 침입자 유형의 그 투자자 역시 그 레이더스 유형의 투자자였습니다. 본 책에서는 투자자들이 결코 레이더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감정사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사 유형은 승자 주식에 편승하는 그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투자자들은 시오의 분석 대상인 45명의 펀드 매니저들보다 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분석 기간의 60%에서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시오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많은 사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본책에서는 감정사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투자자들에 의해 공유된 유일한 특징은 승자 주식들이 상승세가 진행되도록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감정사 유형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가장 성공적인 성공주 투자자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자 주식이 잘못되어도 충분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정사 유형의 투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시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서 승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아이디어만 반영이 되어야 되고 포지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승리할 때 욕심을 내야 되고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중요한 생각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쉽게 쓰여진 이 책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철학과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프로세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사람들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때 항상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타기나 포지션 청산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토끼 유형의 투자자가 되는 것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투자 패턴을 투자 유형을 살펴보시면서 자신이 레빗이나 레이더스 유형의 투자자 유형에 속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매매 패턴으로 개선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